역시 시계는 한정판이지. 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제가 드디어 블랑팡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9년도에 500개 한정판으로 나온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모델입니다. 출시 전부터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실물로 보니까 역시 피프티 패덤즈. 그럼 이제 시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바라쿠다 이야기랑 피프티 패덤즈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입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다이버 로그북. 자, 여기에 워런티 카드랑 한정판이라는 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서. 내용은 별거 없죠? 지금 이거 볼 게 아니라 빨리 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시 잘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에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별명은 천하장사 소시지.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여기 다이얼 안에 보면 인덱스가 조금 닮았죠. 근데 이 모양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블랑팡 브랜드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독일 해군 분데스마린이나 폴란드 해군한테 공급을 했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쿠다가. 근데 저는 바라쿠다가 물고기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이 시계를 홍보했던 곳이 바라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이버 전문 장비들을 제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바라쿠다라고 부르기 편하다 보니까 시계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피프티 패덤즈하고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렉터들한테 꽤나 귀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략 한 150개? 150개면 되게 귀하죠. 아마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피프티 패덤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 피프티 패덤즈는 1952년 프랑스 해군 장교였던 로버트 밥 말루비에르 그리고 클로드 리포,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만든 프랑스 해군 엘리트 전투 잠수부대인 네제르드 컴뱃, 이 팀원들이 사용할 시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여러 시계 제조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이버 시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적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왜 인기도 없는 걸 왜 만드냐고요. 돈도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파일럿 시계가 좀 더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이버 시계의 황금기 시절은 1960년대. 그러다가 블랑팡 CEO인 장자크 퓨슈테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자크 퓨슈테르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겨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다이버 시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겠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서 시계를 만들게 되는데, 1953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 시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피프티 패덤즈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만들어진 이 피프티 패덤즈,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냐면요, 세계 최초로 잠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단방향 회전 베젤. 이 바로 뒤에 나온 서브마리너가 양방향 베젤이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다이버를 생각한 시계인지 알 수가 있겠죠. 또 15분 단위로 표시를 해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견고한 방수를 위해서 더블 실드 크라운, 이건 특허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케이스백에는 더블 오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42mm의 케이스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얼은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블랙 색상의 매트한 질감을 넣었다고 하고요. 또 언제나 빛을 발하는 라듐 야광까지. 그리고 크라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토매틱 무브먼트. 마지막으로는 다른 전투 장비에서 나오는 자성을 먹지 않도록 안티 마그네틱. 자, 보다시피 지금 나오는 다이버 시계와도 전혀 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해군부터 독일, 폴란드, 미국의 UDT 네이비실, 이런 특수부대까지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민간용으로도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전설의 다이버라고 불리는 자크 이브 구스토, 아마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956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의 세계, 이 영화에서 자크 이브 구스토가 이 피프티 패덤즈를 착용하고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유명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PFT는 50, 패덤즈는 1950년대의 유럽 선원이나 해군들이 자주 쓰던 용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PFT 패덤즈를 미터로 바꾸면 91.45m, 거의 100m에 가깝죠. 근데 실제로 더 좋은 방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좋은 신뢰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걸 시계 이름으로 하자고 한 사람이 블랑팡 CEO인 장자크 퓨슈테르.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PFT 패덤즈는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밀스펙 1, 2, 물이 침투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리고 방사능 물질을 쓰지 않은 노 레디에이션, 그리고 오늘 리뷰할 바라쿠다, 또 아쿠아롱도 있고요.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블랑팡 브랜드가 복각을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바라쿠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른 모델은 다음에. 자, 오늘 리뷰하는 이 바라쿠다, 사실 완벽하게 복각되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블랑팡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잘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케이스는 일반 PFT 패덤즈 모델처럼 45mm가 아니고 더 작고 귀여운 40.3mm. 현재는 이 케이스가 한정판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그게 무슨 모델이었냐면 1997년도에 출시했던 PFT 패덤즈 트릴로지, 지금은 한정판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새로운 케이스를 안 쓰고 원가 절감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케이스를 일반 모델에 사용을 했다면 아마 서브마리너를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트릴로지 모델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PFT 패덤즈 한정판을 말해 드리자면 2003년도에 50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PFT 패덤즈 1, 2, 3 50개, 50개, 50개 이렇게 총 150개, 그리고 2017년도에 밀스펙 500개, 2018년도에는 오션 커미트먼트 3 250개. 아마 다음 한정판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마 실제로 이 한정판 케이스를 보신 분이라면 비율이 좋다고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는 구형 서브마리너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신형 서브마리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 바라쿠다의 매력은 뭘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곡선 느낌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뭔가 남성스러운 느낌의 우아함. 자, 보시면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약간 돔령이죠.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인서트 베젤 돔령. 그리고 케이스 측면을 보면 약간 돔령 느낌이 들어가 있죠. 둥글둥글. 그래서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글라스하고 베젤, 이 두 가지 조합은 아주 투명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꽤나 고급진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이얼을 보면 복각을 했기 때문에 밀리터리 느낌도 상당히 많이 나죠. 왜냐하면 원래 이 시계는 밀리터리 시계니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태생은. 빈티지 느낌을 보여주는 부분은 여기 보이는 라듐 색상. 이 라듐 색상은 빈티지 느낌을 살릴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꽤나 표현을 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펜슬 핸즈. 핸즈도 고급스러움이랑은 뭔가 거리가 멀죠. 뭔가 플라스틱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이 핸즈도 복각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화이트 색상인가?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 확인하려고요. 실제로 매트한 질감의 블랙 다이얼 대비 이 핸즈가 아주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쿠다만의 특징, 바로 인덱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하장사 소시지 느낌으로 여기에 레드 컬러를 끝에 추가해서 제대로 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밀리터리 시계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다. 반면 이런 밀리터리 시계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왜 저렇게 했지?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못생겼다고. 그리고 다이얼에 쓰여진 이 글자들, 여기 위에서부터 고딕체, 필기체, 그리고 브로로 오토마티크, 영어로 하면 오토매틱이죠. 그리고 다이얼 전체가 전부 프린팅이라서 아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오리지널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리지널을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베젤에 있는 분 단위가 오리지널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투명한 수지 느낌은 아주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야광은 덤이고요. 글라스랑 베젤이 돔형이라서 야광을 더 예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젤을 한번 돌려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가벼운 느낌? 가격에 비해서 생각보다 조금 아쉽네요.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니어서 실망을 조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케이스는 폴리시드로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생각보다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오리지널처럼 여기 크라운 가드를 없애고 빅 크라운 느낌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다음 케이스백을 보면 무브먼트가 보이는데요. 블랑판 칼리버 1151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픽의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로듐 도금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플레이트 상판을 보시면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마도 안 보이는 곳까지 페룰라주 피니싱을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브릿지에는 앵글라주 피니싱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로터가 조금 신기한데 로터 재질이 18K 골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NAC 코팅, 플래티늄 합금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다크 그레이 색상이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골드로 해놓아도 그냥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굳이 코팅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밸런스 휠은 프리스프랑 방식의 실리콘 헤어 스프링을 쓰고 있고요. 자성이나 온도에 상당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6자세차 보정을 하고 있다고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파워 리저브가 무려 100시간, 그 대신 더블 배럴이 2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껍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케이스백이 시스루백인데도 불구하고 13.23mm면 정말 괜찮은 편이죠. 거기다 방수는 300m, 또 파워 리저브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안정성을 위해 진동수를 조금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랩은 러버 재질로 된 트로핑 러버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트로핑 러버 스트랩은 옛날 다이버식에 사용하던 디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역시 복합판답게 여기에도 잘 적용을 했다는 거, 꽤나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리스랑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나? 되게 느낌이 비슷하네요. 자, 근데 이 스트랩을 교체하려면 정말 힘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용 도구가 없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부티게 가서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아,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슬릿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도 300만원 정도는 더 주고 구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버클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 평범하긴 한데 그렇다고 허접하진 않아요. 자, 피프티 패덤즈 어떠신가요? 제가 비록 한정판에 복각판을 가지고 왔지만 다이버시계에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역사와 상징성, 보시고 나니까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브랜드 네임밸류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특히 바로쿠다 한정판은 착용감도 정말 좋은 편이고요. 시계 크기도 구형 서브마리너 정도의 투명한 느낌은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럭셔리하면서도 클래식하면서도 밀리터리 느낌, 이게 다 공존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가격이 1660만원, 여기서 할인은 알아서 정말 비싸긴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사실 이 가격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일반 모델은 45mm 케이스 크기에 1900만원대. 차라리 케이스 크기를 줄이고 가격도 조금 낮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판은 살만하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에 제가 다른 한정판이나 일반 피프티 패덤즈 모델을 가지고 온다면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못한 이야기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길어.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